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게 어느 때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장이나 알철모 이런 걸 보면 6.25 때 학도병 사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휴대하고 있는 병기가 M16인 걸 보면 아마도 80년대 찍은 사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여러분 그 화면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본 사진에서는 정확히 보입니다.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걸로 봐서 해병대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빨간 명찰 달고 있어요. 셋째, 뒷줄 왼쪽 두 번째 이 사람, 또 오른쪽 끝에 이 철모 벗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머리가 아주 장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해병대원은 결코 이런 머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임 상사나 사단장도 결코 이런 머리는 없다. 다 아시겠죠? 그럼 적진에 침투해서 민간인 복장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북파 요원 중에서도 단순히 터뜨리고 암살한 다음에 튀는 그런 임무가 아닌 아주 특수한 요원일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넷째, 이 사진 아랫줄 앉아있는 해병들의 사진을 보시면요, 아무리 좋게 봐도 10대 중반?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소년병으로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요원?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80년대 백령도 중고등학생, 구체적으로 백령중학교하고 백령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맨 아래 이 꼬맹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즉 백령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은 전부 실총 M16을 들고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예 학생 무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엔 M16하고 전투복, 철모, 탄띠 이런 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 분기마다 1년에 4번이죠. 유교단 현역들이 FTX를 할 때는 현역 1개 분대에 이런 학생들이 3, 4명씩 배속이 돼서 실제 기동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련 시간에는 교련복을 입지만 이런 FTX 때는 현역 복장을 했다고 해요.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백령종고는 한 반에 60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반이 한 학년에 3개, 즉 200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이런 기동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제 사격 훈련에만 참가했다고 합니다. 즉 여고생도 M16을 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등학생만 600명에 중3까지 합하면 적어도 800명, 결코 적지 않은 병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X 때는 민방위 대원까지 전부 동원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 삼촌, 형, 누나, 동생 일가족이 거의 다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받다가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총원 전투복 갈아입고 M16 들고 학교 뒤 교통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을 닫겠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백령도가 고향인 예비역 해병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즉 이분은 중3 때부터 해병대 빨간 명찰을 달고 고등학교 3년, 또 해병대 현역 2년 반을 하신 분이니까 무려 6년 반을 해병으로 근무했노라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전역할 때 최소한 하사 계급은 유지하는 게 맞을 텐데 이분은 그냥 해병대 병 520자 병장으로 제대하신 분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비해서 마지막 계급이 조금 어울리진 않죠. 아무튼 백령도 주민은 본인이 지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방위로 가던 시절 이분은 맨날 보고 들은 게 해병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군을 특수부대로 알았대요. 육군의 현역으로 가게 되면 자기는 거의 죽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마도 해병대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만만했다고 봐야 되나? 예전에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학생이
인터뷰하면서 뭐 지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해가지고 우리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 그냥 그 좌절시키고 경악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분은 해병대가 만만했는지 해병대를 지원했고 어떻게든 수송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수송병이 됐다고 합니다. 왜 꼭 수송병이었냐 하면 백령도에는 차가 몇 대 없으니까 내가 수송병과를 하게 되면 적어도 포항이나 김포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육지 생활이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포항이나 김포를 그렇게도 원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는 결코 본인의 희망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뺑뺑이잖아요. 그때 뭐 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백령도에 딱 배치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백령도에서 군대 가려고 나왔더니만 다시 또 백령도로 들어가라고 이분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팔자에는 정말로 백령도를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진심으로. 근데 백령도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 기도가 통했는지 여당본부에서 넌 딴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백령도가 아닌 대청도였답니다. 대청도. 아니지만 백령도나 대청도나 거기가 거기지. 미아리하고 수유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거기가 거기지. 도킹 개킹인지. 그래서 이분은 백령도 지리 하나만큼은 이제 빠삭하니까 순간적으로 탈령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옛날 그 6.25 때 그 9월산 6.25 때 걔들이 황해대에서 뭐 하다가 뭐 또 튀면은 이제 백령도로 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뭐 그것도 아닌데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해병대가 모두 철수하는 날까지 이놈 거는 부모님이 조석으로 갖다주는 주먹밥을 먹으면서 톡을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분 나이 60이 가까워진 요즘 당시 탈영하지 않은 걸 갖다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 아직도 남북 통일은 되지 않았고요. 해병대 유교단은 결코 백령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탈영해서 토굴에 들어갔으면 이분 인생 꼬인 거죠. 어쨌든 이분은 대청도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백령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를 쳤냐고요? 나 참 제가 요즘 그 해병대 꼴통 얘기를 좀 올렸더니만 해병대는 전부가 꼴통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내가 꼴통이었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해병대가 죄다 꼴통이었으면 어제 올린 그 꼴통들 그 방송 그거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꼴통이 아닐 것 같은데 꼴통 얘기를 하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꼴통 많다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한 10%? 너무 줄였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최대한으로 계산해도 20% 안 돼요. 즉 80% 이상은 지극히 정상인이었다는 뜻이에요. 뭐 육군은 안 그랬나? 내 친구 중에는요 25사단 군견병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 얘가 이제 쫄병 때 선임이 라면 끓여오라고 해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게사료를 넣고 끓여가지고 준 놈도 있어요. 그걸 먹은 선임이 자기 군생활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었다나 뭐래나 국물이 아주 진했을 거 아니겠어요. 걸쭉하니. 어디까지 얘기하다 또 멍멍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요즘 제가 맨날 생각한다는 게 30년 전 20대 시절이다 보니까요. 제 머리 컴퓨터가 이 OS가 꼬여가지고 좀 깜빡깜빡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그 대청도로 간 대원 사고 쳤냐고 그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샌 거죠? 그분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평생 술 담배를 모르고 사는 분이에요. 어제 그 해병대 주계 꼴통들 거기 주인공도 술 못한다고 했잖아요. 해병대도 술 안 먹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해병도 많아요. 나 좀 흥분되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을 갖다 무슨 꼴통이 사고쳤니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무튼 이분이 다시 백령도로 나온 이유는 이분 병과가 운전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조그만 그 대청도에 운전할 차량이 몇 대나 됐겠어요. 걸어다니는 게 더 빠르지.
그 차량보다 운전력이 많으면 남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는 음식은 버리지만 남는 해병 아니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결국 이분은 백령도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제목처럼 육지는 일병 말년에 드디어 소원을 이뤄서 나가게 되었다는 분입니다. 아주 좋은 데로 가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꼴통 아니고 결코 사고를 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분이 백령도에 근무할 때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첫 휴가를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은 백령도가 고향이니까 그냥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때 동기들하고 같이 해군 LST를 못한 게 지금까지 하늘로 남아있다고 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기들하고 다른 휴가자들은 해군 LST를 타고 인천으로 나갔죠. 당연히 인천 월미대 도서파견대, 즉 도파대에 모였겠죠. 거기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 장기 집권하시던 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맘씨 좋은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머리 상사 해글러, 이분 기억나시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월미도 이함대 사령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기 붙잡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분이 당시 백령도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휴가에서 복귀한 동기생들한테 들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구상사 입장에서는 분명 자기가 받은 인원수에서 한 놈이 비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럴 때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간부들이 떠올리는 생각 하나, 탈령,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장촌에서 여단 주임 상사가 다 확인을 하고 헌병들이 일일이 체크를 했을 텐데 백령도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대가리수 씌워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오는 도중에 해상에 실수로 빠졌다? 실수 아니면 이거 뭐 실족사라고 그러죠. 아니면 자살? 당연히 도파되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영감님이 같이 나간 동기생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했을 건데 이것도 무슨 뭐 보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나? 자기 혼자 소설 쓰고 난리법석을 피운 거죠. 네? 아무튼 이분은 백령도 자기 집에서 며칠 보내고 혼자서 이제 LST가 없으니까 여객선을 타고 나와야죠. 이번엔 용기포에서 헌병이 또 잡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없는데 그 마침 이제 애들 자기 그 동창들하고 다 짜가지고 거기 뭐 99%가 다 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마침 그때 휴가를 딱 한 애가 이제 해병방에 한 명에다가 그 백령도 그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는 공군 방해병. 아무튼 방위병의 반은 해병, 반은 공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 방위 하나, 해병 방위 하나, 해병 현역 하나 이렇게 세 놈이 같이 나갔대요. 하지만 이제 방위병 두 놈이 인천에 도착하니까 얘들이 싸고 입고 나간 자식들이 둘 다 해병대 현역 복장으로 갈아입더라는 거예요. 아니 해병 방위가 해병 현역 복장으로 하는 건 뭐 그건 이해가 가요. 방위하고 현역이 뭐 이 작업복 민문 입었을 땐 차이가 없잖아요. 뭐 해병 방위라고 여기다 해병 방위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공군 방위 이 자식은 그걸 입으면 안 되죠. 아무튼 세 놈이 다 그걸 입은 거예요. 이 현역은 이제 그린 사진 입고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딱 자세복으로 다 갈아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문이 위장복 되게 좋아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민문이 상당히 멋있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위장복보다도 더 자세랍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며칠을 이제 서로 따로 놀다가 같은 날 이제 여객선 언제 우리 딱 몇 시에 모이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딱 모였는데 해병방이 이 자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인천서 김포 애들 며칠 만났다고. 우리 김포 누구냐 그랬더니 김포 현역 애들 뭐 좀 만나가지고 자기가 좀 군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자식들이 기합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기합 들어가서 턱 땡기고 막 했는데 진짜 신나더라고 하면서 자기 무용담을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그러니까 중3 때부터 해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마삭한 거예요. 그 자기가 기술을 딱 소개했는데 지 동기만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왜? 동기 만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때 뭐 DI가 소대장이 누구였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뽀롱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중대 최고참 그 족보 팔아가면서 이제 김포 애들 좀 당한 거죠. 만약 그 포항이나 김포에서 근무하신 해병 중에서 자기가 백령도에 근무하는 선임이라면서 군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백령도나 김포 해병 입장에서 좀 몇 대 맞았다, 휴가 나가서. 그러면 그 선임이 백령도 해병방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분 얘기는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가 이것만 가지고서도 거의 대하 드라마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별도로 영상을 이제 제작하고요. 휴가 얘기만 하면 뭐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장 슬펐던 기억은 제대하는 날, 벌써 제대할 때가 됐네요. 육지에 근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백령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야 한다는 거였답니다. 아니 제대하려면 인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 2년 몇 개월 전에 거기 들어갔던 그 아픈 그 쓰라린 추억이 생각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마침 그날 동기생들 다 백령도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생들이 모여있는 월미도 도파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동기들하고 또 하룻밤을 더 자고 나왔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해병대를 떠나는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수많은 대원들이 전역하는 걸 보면서 후임들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퉁퉁 부은 눈으로다가 나가는 대원들을 좀 봤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해병대에 입대하는 꿈을 꾸고 가위 눌려가지고 기겁을 하고 깬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은 대다수 해병들처럼 진짜로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도파대에서 하룻밤 더 잔 걸 보면.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젊고 혈기왕성했던 20대 시절을 회상한다고 합니다. 군설 이주석은 그래서 이분처럼 자기 모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십 년 전 해병대 생활이 자기 청춘의 희생이 아닌 내 인생의 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해병대가 고맙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분 전역 후에 사회생활도 아주 잘해서 지금은 아주 여유로운 50대 삶을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